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대학생 청년 포교의 물꼬를 트는 자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이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생 전법의 의미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생 전법 성공 사례와 특강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건국 발언에 일부 보수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 건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교계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전남 북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백암산 백양사 2023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백양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에 조성필 공기와 한국 대표 건칠 부처님 세 분을 한자리에 모셔 불자들에게 더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건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제 49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생전예수제를 불교 의례 가운데 가장 불교적인 의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대학생 청년 포교의 물꼬를 트는 자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이 어제 그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생 전법의 의미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생 전법 성공 사례 소개와 특강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젊은 종교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흥을 이끌기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전국 각 지역의 스님 전법위원과 대학생, 지도교수, 일반인 등 대학생 전법위원회 모든 위원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모였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향후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 어제 첫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법과 포교에 있어 어느 세대 하나 소중하지 않은 대상이 없지만 대학생 청년 불자는 미래 세대의 가장 선두에 있는 대상들이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주역이고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입제식에서는 출범식 이후 새로 위촉된 전법위원 63명에게 위촉장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종단협 부회장 종단의 포교 담당자 7명도 신규 전법위원에 위촉돼 종단을 초월한 역량 결집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신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수행력에 더한 지대한 관심과 원력으로 대학생 전법에 함께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큰 미래의 화두가 생겼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워크숍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학생, MZ세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캠퍼스 공간의 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식으로 캠퍼스에서 전법을 해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은 요약하면 미래 불교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좋은 찬스이고요. MZ세대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한국 불교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도법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나날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다. 기조 발표 후에는 2개 반으로 초청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에서는 홍대선원 저스트비 템플 주지 준한 스님, 신고대학교 지도법사 해동 스님, 경상대학교 김용진 교수, 대불련 경북대 주연호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최민주 초청 강사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인 MBTI를 전법위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대학생과 청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출발을 하셨잖아요. 다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한 얘기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법위원들은 첫날 입제식과 특강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었고 젊은 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의 건국 발언에 일부 보수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 건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 건국 발언과 관련해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논란이 됐던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을 건국으로 주장한 건국절 제정 추진과 같은 맥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위는 지난 회의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 및 헌법을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영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김 교수는 또 이승만 정부 권력자들도 민국 30년이라고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승만 건국절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건국절 논란에는 기독교 국가 건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불교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고 내세우고 국부라고 그러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 저변에는 이른바 이제 이승만이 하지 못했던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변이 깔려 있다. 이건 불교계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법원 스님은 이승만 정권의 정화 유시 때문에 불교의 기반 시설이 사라져 사회적 역할이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양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화유시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남은 거는 절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던 불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뿌리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가톨릭 성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전남 북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백암산 백양사 2023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지장보살 좌상의 조성 필공기와 한국 대표 건칠 부처님 세 분을 한자리에 모셔 불자들에게 더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입구를 지키는 신장들이 백양사 사천왕문을 그대로 옮겨온 듯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어제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백양사 및 말사들이 보존 전승해온 국보급 성보들을 대중들이 직접 친견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고려시대 백양사 중창주, 각진국사의 진영과 서장기 등 백양사 고승 관련 성보 등 국보급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백양사 주요 말사인 나주 심양사와 중림사의 아미타불 좌상과 불회사 비로자나 불 좌상 등 세 곳의 건칠 부처님을 최초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양사에서 보존 전승해온 국보급 성보들의 높은 가치를 조명하고 전남 북부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용흥사, 불갑사, 심양사 등 백양사, 말사의 성보를 친견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특히 최근 복장물을 통해 1653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백양사 명부전, 목조 지장 보살 좌상과 발원문인 조성 필공기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도상을 탈피한 좌상 괴불탱, 중림사 세존 괴불탱도 전시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임 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전시회를 시작으로 불교 중앙박물관이 한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보박물관에 그동안 한 20년 가량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중에서 앞으로 사찰 성보박물관은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지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건물이 이제 불교 중앙박물관은 내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봉행하고 같은 날 오전에는 종단 어산종장 덕림스님 집전으로 성보와 괴불 이운의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제 49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생전예수제를 불교 의례 가운데 가장 불교적인 의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참회와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생전예수제. 서울 봉은사가 어제 입제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에 지정된 생전예수제 49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제가 가장 불교적인 것이고 또 가장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큰 틀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맑고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로지 살아있는 우리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봉은사는 2017년부터 생전예수제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하고 생전예수제 전승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인데, 불교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가르침은 바로 생전예수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자리다, 나도 이롭게 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라. 법문에 이어 법안 스님과 도피안 스님, 설호 스님 집전으로 헌공의식과 시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생전예수제 49일 기도 초제는 오는 11일, 회향은 다음 달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불교 의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정광학원 설립자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인 만암당 종원대종사 존상이 조성돼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 정광학원 주요 이사스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암당 종원대종사 존상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은 교육과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이라며 종원대종사의 업적을 추모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도 헌화하고 종원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인재 양성과 불교 중흥을 위해 정광학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이 조계산 서남사에서 괴불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야단법석으로 회양됐습니다. 지난 2일 서남사 대웅전 마당에 석가모니불 괴불탱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색적인 모습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 괴불탱화 디지털 아트는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세계유산축전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 이재근 위원장은 내년 축전에는 더욱 많은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세계유산 축전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갈고 다듬어서 내년에 또 내놓겠습니다. 부산 마하사가 연제구청과 함께 체험형 멘탈 웰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하사와 연제구청이 지난 2일 지역민의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체험형 멘탈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주지 정산 스님 지도로 절,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산 스님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체험하고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조석수 연제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주원 의원이 동참했으며 간호사와 신입 공무원 등 감정 노동자를 위한 사찰 푸드 테라피, 만다라 그리기 명상, 싱잉볼 알아차림 명상 등이 3주간 진행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우람분절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어버이날로 그 의미가 특별한데요. 제주에 거주하는 100여 베트남 불자들이 효도법회를 봉행하며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법당에 모인 베트남 불자들이 환희심 가득한 목소리로 법구경을 독송합니다.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은 조상께 공양 올리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들께 꽃을 올립니다. 지난 3일 제주 보현사에서 봉행된 어버이날 효도법회는 제주에 거주하는 베트남 불자 100여 명이 부모의 건강과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우람분절 어버이날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우람분절은 베트남 분교와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적인 엄버지날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이 행사는 효도를 지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불자들은 베트남에서 효의 꽃으로 알려진 장미를 서로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빨간 장미를,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흰 장미를 다는데 불자들은 이국 땅에서 더욱 그리운 부모님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존경한 마음으로 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전한 것으로 산 것 같습니다. 엄마처럼 언니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잘 놀아주면 진짜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은 보현사 주지 자경 스님은 서로 버팀목이 되는 행복한 삶을 축원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어려움도 부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 은혜를 새긴 베트남 불자들. 제주 거주 베트남 불자들은 보현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더욱 굳건하게 신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당진 보덕사가 제15회 호수음악회를 봉행하고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동행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3일 당진 보덕사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음악제에는 당진 사업연합회장 상준 스님, 보덕사 주지 정한 스님,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당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연꽃팀과 두드림팀, 보덕사 서원사 연합합창단, 가수 박강성 등이 출연했습니다. 보덕사 호수음악회 운영단장 반공스님은 이 자리는 한국에 뿌리 내린 다문화 가정과 당진 시민이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자비의 공간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법화종 제주 통천사가 범종 타종식과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통천사에서 열린 점안법회는 법화종 중앙원로의원 일조스님의 증명으로 총무원장 관효스님과 주지 성우스님, 통천사 신도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범종 타종식과 해수 관세음보살, 16관음을 점안한 통천사는 지역 내 관음 기도 도량으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성우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33 관세음 보살님을 모셔 창건조 스님의 유지를 잇는 관음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은 어제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부산 금정구청을 방문해 김재윤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무명스님 지구촌 행복재단 명의로 성금을 전달한 무명스님은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일어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상과 문화가 있는 수행도량 무명사는 올가을 금정고민과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회룡선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통일신라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표현한 창작곡을 공모합니다. 연등 행렬과 전통 등등을 소재로 보컬이 포함된 mp3 파일 음원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전주와 간주를 포함해 3분에서 4분 내외 음악 길이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최대 3곡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입상에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접수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